원인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살도 아니고 만취 상태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이 남아코스에 실족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경찰이 실족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일단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남아코스는 공중이용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에서 사망사고가, 즉 안전시설 미비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관리 주체에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이 지점에는 펜스가 있다든가 아니면 안전주의 표지판이 있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계단처럼 되어 있고 특히 화분으로 일부만 막아져 있을 뿐입니다. 이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그날 어떻게 이 사이를 통과해서 추락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청에 전입해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이 고인은 아마 이쪽의 지리에 박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 줄로 알고 만취 상태에서 그 어둠 속에서 걸어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중대재해에 해당된다면 이곳의 안전시설물, 즉 펜스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이 책임은 전남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청년의 유족들이나 그리고 경찰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전입 한 달밖에 안 된 이 직원이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가 이날 8월 28일 밤 10시가 넘어서 과장에게,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장은 이날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있다가 퇴근할 무렵인데 전화를 받고 이들 일행과 술자리를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 될 것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에서 이 변을 당한 이 청년은 빠져나옵니다. 아무튼 만취 상태에서 본인 집에 간다고 자리를 떴고, 경찰에 따르면 이 CCTV를 확인해 보니 고인의 집이 숙소가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자리에서 빠져나온 이 청년이 자신의 숙소 쪽을 찾지 못하고 몇 바퀴를 그 블록을 돌더라 계속 배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감각을, 만취 상태에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집을 찾지 못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릅니다. 택시를 타고 전남도청으로 옵니다. 와서 이런 변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감각을 잃어서 집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좀 술을 깨서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전남도청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남도청에서는 지난 2년 전에도 2023년 8월에도 순천에서 전남도청 직원이 자기의 소속 부서장과 여직원인데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커피숍으로 옮겨서 커피를 마시다가 본인이 귀가하다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그런 참변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장의 도의적인 책임을 질타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2년 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남아코스 시민재해에 해당한지 여부가 앞으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남아코스는 지난 2015년 당시 4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딱 10년 만에 또다시 이런 인명사고가, 이런 참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직원을 만취한 상태에서 지리에도 박지 않는 이 청년을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 당연히 비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귀가하는데 함께 배려가 있었으면 이런 참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